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시작한 지 이제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영 내에서,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러시아, 모스크바 이런 러시아 내에서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가서 사보타주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인들이 저항을 하면서 군정청에다가 화염병 던지고 불을 지르고 하는 이런 저항이 이제 곳곳에서 아주 많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정말 푸틴 대통령 권좌가 아주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러시아 내의 저항 시작 어떤 건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아조스탈 아직도 잔존 병력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소탕전을 하면서 이 아조스탈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거 소식 들어보시면 딱 누구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는데요. 어느 나라에나 있는 그런 반역 스타일의 정치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놀랍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82일 만에 함락시킨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 마리우폴을 완전히 갈아엎는 도시 재건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제철소와 항만 등 저항의 상징이었던 시설들을 모조리 철거하고 이곳을 러시아인들을 위한 휴양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인데, 부디 그 계획 꼭 진행해서 첫 번째 손님으로 푸틴과 쇼이구 국방장관을 유치해주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심각하게 파괴된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도시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도시는 철저하게 휴양지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데니스 푸실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임시 수반이 현지 시각 5월 18일 밝혔습니다. 그는 마리우폴 시내의 주요 시설들, 특히 아조스탈 제철소는 완전히 철거된 후에 그 자리에 첨단 기술 산업단지 또는 자연 휴양공원이 들어설 것이며, 이곳에는 많은 휴양객들이 쉬고 갈 리조트들이 건설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푸실린 수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 마리우폴 시의회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군대의 영웅적 투쟁을 떠올릴 수 있는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술책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의 이런 소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바딘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아조스탈 저항이 끝나고 하루 뒤인 현지 시각 19일 긴급 성명을 내고 러시아군의 맹렬한 폭격과 포격으로 제철소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제철소 내의 황화수소 농축액 저장 탱크가 파괴되어 수만 톤의 황화수소 농축액이 아조프해로 유입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즉각 현장에 대응 인력을 보내 추가적인 오염수 유입을 막고 정화 작업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조프해 전역의 수중 생물들은 전멸될 것이며, 이 오염물질은 해류를 타고 흑해 전역과 지중해까지 흘러들어가 세계적 수준의 환경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황화수소는 화산가스나 온천에 포함되어 있는 악취가 나는 독성물질인데요. 일정 농도 이상의 황화수소에 노출될 경우 세포 내 산소 전달이 방해를 받아 화학적 질식으로 이어지거나 폐부종, 경련, 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아조스탈 제철소는 우크라이나 남부 최대의 제철소였던 만큼 폭격으로 파괴되어 아조프해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양도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화수소로 계란 썩은 냄새가 진동할 죽음의 바다에 짓겠다는 그 리조트, 부디 이 전쟁을 시작한 전범들을 첫 손님으로 받아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에 260여 명, 그 다음에 950여 명 이렇게 부상자 그리고 항복자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항복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이 군인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소탕전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 아조스탈 제철소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게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 영웅적 투쟁의 상징, 그리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느 정도로 험하게 다뤘다라는 그런 역사적 산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산들을 러시아는 그냥 재빨리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의식을 그냥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과거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죠. 그리고 그 시신을 장례를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오사마 빈 라덴의 무덤이 어디 있다 알려지면 거기가 미국에 저항하는
무슬림들의 또는 그 무장단체들의 성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을 바다에다 그냥 빠뜨려 버렸죠. 수장시켜 버렸죠. 그래서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저항 의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우기 위해서 한 행동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도 이걸 빨리 무너뜨리고 그냥 갈아엎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자, 문제는 저는 뭐 이게 김칫국부터 마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영구히 할 거라고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말이면 다시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또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조프해로 들어가는 황화수소 탱크가 파괴되어서 그 황화수소들이 아조프해로 수만 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큰 바다에 그 뭐 조금 오염물질 좀 들어간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정화되겠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아조프해는 완전히 그냥 호수 같은 바다입니다. 그냥 짠물만 있지 실제로는 거의 호수 같은 거예요. 자 일단 흑해도 완전히 호수 같은 바다죠. 불과 800m 폭밖에 안 되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흑해라는 큰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흑해에서도 다시 또 이 케르치 대교라고 하는 다리 하나 공간을 두고 한 2km, 3km 이 정도 되는 다리를 지나 들어가면 그게 다시 아조프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조프해 같은 경우는 흑해와 달리 수심이 아주 얕습니다. 평균 수심은 7m, 최대 수심은 14m. 이거 그냥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있는 드네프르 강, 그 강보다 더 수심이 얕은 이런 바다죠.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여기에 수만 톤의 오염물질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있는 수중생물들이 살아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물의 이 바닷물의 어떤 그 유통이 자유롭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뭐 생물도 크게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곳에 이게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그냥 게임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한 3km 폭의 케르치 대교 이 해협을 통해서 케르치 해협이라고 하는데 통해서 흑해로 들어가면 또 흑해 또 심각하게 오염되는 것이죠. 이 황화수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 방귀를 낀다. 그게 이제 황화수소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냄새, 계란 썩는 냄새 이런 걸 전 바다에서 풍기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이걸 러시아가 폭격을 함부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여기에다 리조트를 짓겠다고요? 웃기는 소리죠. 빨리 이걸 오염물질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러시아는 올바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역에서 반헌법적 강제 동원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지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각지에서 지역군사위원회 청사에 대한 사보타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 동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도시에서 지역군사위원회를 겨냥한 수십 건의 공격이 있었다고 러시아 보안당국을 인용해서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5월 19일 밝혔습니다. 당국은 5월 4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모스크바와 옴스크, 볼고그라드, 라잔, 한티만 등의 지역군사위원회에 대한 고의적인 방화 공격이 있었다라며 해당 사건 가운데 모스크바 일부 지역의 경우에 16세의 청소년 2명을 체포해 현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당국이 적발한 고의 방화 또는 화염병 투척 사건은 5월 들어서만 17건이 발생했는데요. 당국은 고의성이 확인된 사건을 제외한 다른 화재 사건에서도 고의 방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위적인 조사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징병과 예비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군사위원회에 이런 방화와 화염병 공격이 이어지는 것은 4월 하순부터 본격화된 사실상의 동원령 때문인데요. 러시아 당국은 전면전 체제로 들어가 전시를 선언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재반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병력 조달을 위해 불법적인 추가 징병과 예비군 동원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러시아군 장병들은 일선에서도 집단 항명을 하루가 멀다하게 일으킬 만큼 재리를 잃었는데요. 명분 없고 승산 없는 전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늘어나면 자신의 권좌도 위태로워진다는 사실, 푸틴이 하루라도 빨리 깨닫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드디어
러시아 시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저항은 예비군 관련, 동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군사위원회, 우리로 치면 뭐 예비군 관련하는 이 동대 이런 곳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규모가 되겠죠. 지역 병무청 이런 곳을 향해서 화염병 공격, 방화 공격 이런 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잡아놓고 보니까 모스크바에서 잡아놓고 보니까 16살 청소년 2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불과 2주 만에 17개 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젊은이들은 특히 통제하는 언론을 뚫고 해외에 있는 SNS 또는 뉴스 이런 것들을 접할 개연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언론 통제를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대부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뭐 미국의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뭐 텔레그램 단톡방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바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 동원해. 그런데 저기 동원되어서 가면 우리는 바르지 못한 옳지 못한 전쟁에 동원되어서 정말 개죽음을 하는 것이다. 이거 잘못됐다. 라고 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여기에 끌려가기 싫어서 일단은 끌려가기 싫어서 이런 공격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확산되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더욱더 크게 확산되겠죠. 이제 이런 전쟁을 일으켜서 물론 뭐 사흘 만에 애초에 계획대로 사흘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 끝났으면 푸틴은 러시아 내에서 박수받고 완전히 그냥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너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금 이제 3개월가량 되는데 이게 3개월 만에 끝나겠습니까? 저는 올 연말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틴의 정치적인 생명은 정말 장담할 수 없다. 왜?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지지난주에 이 전쟁은 미국의 대리전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왕 시작한 거 미국은 정말 뭐 이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할 때 1년에 300조 가량의 전비를 썼는데 그러면서 미국 군인들이 죽어 나가면서 지금 미국 군인 한 명도 죽지 않고 1년에 4, 50조면 러시아라는 엄청난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전쟁을 그런 소개의 목적 달성도 없이 미국이 끝내겠습니까? 어떻게든 길게 끌고 가서 러시아 그리고 푸틴 정권을 무너뜨리는 이 소재로 활용을 하겠죠. 정말 푸틴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푸틴도 잘못 판단했지만 우크라이나에도 잘못 판단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국을 옹호하고 적국과 잘 지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치인들, 그런 정당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또 뒤에서는 얼마나 더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걸 또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 이야기 해드리겠는데요. 놀랍습니다. 아주 누구하고 데자뷰가 확 됩니다. 어느 나라나 잘못된 이념이나 가치관,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멀어 국가와 민족의 등에 비수를 꽂고 공공연한 반역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집단, 지역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친러 행각으로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 전황이 역전되자 이제는 급격히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강성 친러 정당으로 지금은 해산된 정당 소속이지만 오랫동안 러시아를 추종해왔던 유명 정치인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내 친러 인사들이 하나둘 입장을 바꿔 갑자기 애국자 흉내를 내고 있다고 키우 인디펜던트가 현지 시각 5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과거 내무장관들이 범죄의 도시라고 불러온 이 도시는 정치인과 유착된 폭력 조직들이 불법적인 건설 붐을 일으켜 막대한 돈을 벌어왔던 도시다 라며 그 배후에는 현재 5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헤나디 투라노프 시장이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투라노프 시장은 소련의 이념을 추종하고 러시아와의 화해 협력을 강조해온 친러 정당 소속으로 8년 전 시장에 취임한 이래 오데사 곳곳에 구소련과 러시아 위인들의 기념비나 동상을 세우고 러시아와의 화친을 강조하는 등 평화와 정의, 화해 등의 이슈로 여론몰이를 했는데요. 이러한 그의 얼굴 뒤에는 폭력 조직들과의 지저분한 커넥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폭력 조직들과 손을 잡고 오데사시 소유거나 공공기관 소유였던 해안가의 땅을 헐값에 매입한 뒤에 이곳에 재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몰아줌으로써 막대한 돈을 벌었는데요.
이러한 혐의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검찰에 기소되었지만 전쟁이 터지면서 재판이 연기되자 돌연 우크라이나와 오데사에 대한 무한 충성을 외치며 애국자로 변신했습니다. 기후 인디펜던트는 그는 전쟁 징후가 명백하고 다른 도시들이 대부분 전쟁에 대비한 도시 요새화 작업을 벌이고 있을 때 유일하게 전쟁 준비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오데사는 다른 도시들보다 한 달 늦게 도심 방어전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이와 관련해 트라노프 시장은 누구도 2월 24일을 예상하지 못했고 주민들의 안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가 나가자 우크라이나 오신트 소식통들은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바뀌고 곳곳에서 저항 세력에 의해 친러 인사들이 죽어나가자 트루하노프가 갑자기 애국자 행세를 하고 있다 라며 집무실과 자택에 중무장한 병력으로 삼중 차단선을 치고 경호 병력이 있을 때만 외부 인사와 접견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이다 라며 그를 비판했습니다. 적을 찬양하고 전쟁이 임박했을 때 아군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지역 폭력배와 손을 잡고 지저분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었다가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승기를 잡자 태세 전환해서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오데사 시장의 행태는 오데사는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의 이력과 행보가 그저 남의 나라 정치인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 씁쓸하고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런 느낌 들죠? 오데사. 저는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분명히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오데사의 해안공원은 아주 평화롭기만 했어요. 거기에 결국 이제 탱크가 들어와서 그날 저녁부터 해안공원에 지키긴 했는데 그런데도 탱크 주변에 개를 몰고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해안공원에 CCTV가 생중계됐으니까 제가 그걸 봤습니다. 희한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오데사 시장이 완전 친러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코프 원수, 바로 그 2차 대전 때 소련군 원수죠. 그러면서 이제 쿠르스크 전투, 그 이에 이전에 뭐 스탈린가라드 전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휘해서 승전을 했던 사람인데 그 주코프 원수의 동상, 뭐 이런 소련 그리고 러시아 위인들의 그 주코프 원수가 우크라이나 출신 소련 장군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 러시아 혈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데사 곳곳에 동상을 세워놓고 우리는 잘 지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지금은 반역 행위로 정당 해산되었습니다. 지금 계엄 상태이기 때문에 반역 행위로 정당 해산하는 거 지금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반역 행위로 해산된 정당의 소속이고 지금 이 직권 남용 또 부동산 불법 개발 이런 5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전쟁 터져서 지금 안 받고 있는, 아마 전쟁 끝나면 재판 연이어 진행되겠죠. 그랬던 사람,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돌이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2월 15일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날 것 같다라고 했다가 다시 한 주 연기돼서 이번 주 중에 열릴 것 같다, 전쟁을 할 것 같다, 주말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2월 24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몰랐다라고 하면서 다른 도시, 지금 돌이켜보면 체르니우, 수미, 하르키우 이런 국경에 있는 도시들이 왜 전쟁이 났을 때 그 어마무시한 이 러시아군이 탱크를 몰고 들어오는데도 함락이 안 됐을까요? 그 이전에 도시를 완전히 요새화 해놨던 겁니다. 그거 할 때 이 사람은 안 한 겁니다. 빨리 와서 잡수세요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전쟁이 한 달 정도 지나고 이거 내가 이런 식으로 소련군, 러시아군 기다리다가 큰일 나겠네.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오데사를 요새화하는데 앞장서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오데사에 충성한다. 이런 소리를 떠들고 다니는데 그래도 지금 이 파르티잔들이 워낙 활동하고 있으니까 파르티잔이 바로 빨치산입니다. 그 파르티잔의 한국어로 그냥 빨치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판 빨치산 그리고 실제로는 파르티잔, 그 파르티잔들이 워낙 이제 창궐을 하니까 자기가 겁나는 거죠. 파르티잔들이 당연히 친러 인사들 지금 암살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삼중 경호망 속에서 다른 사람 만나고 삼중 이 경호망을 대동하고는 이동하고 이러고 있답니다. 죽을까봐. 자, 이런 사람들 반드시 우리가 밝혀내서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도 적인 친북 행위하고 적인 친중 행위하고
그러면서 말로는 평화 외치고 뒤로는 깡패들하고 이 사람처럼 깡패들, 여기 마피아죠, 하고 협력해서 어마어마한 부동산 개발로 뒷돈 챙기면서 하는 사람들 있죠. 뭐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전국에 그런 지자체 단체장 천지로 있겠죠. 다 밝혀내어서 이게 뭐 정당을 막론하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여하튼 사욕을 위해서 지역에서 땅 주변에 사놓고 그리고는 뭐 산업단지 개발한다, 농공단지 개발한다 하고는 거기다 허가 내주고 자기 땅 가격 확 올려버리고 하는 자들 천지로 있죠. 그런 자들 다 밝혀내어서 정말 국민의 공복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